중국 공산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채굴 거래를 다 금지해놓고 이번 5월 30일 날 개인의 보유도 금지했어요. 원래 암암리에 개인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 정부도 암묵적으로 용인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는 이거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중국 공산당들도 자기 정부를 믿지 못하거든요. 공산당 간부들은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중국 정부가 몰수하지 못하게.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돈이 내 돈이었는데 사유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지금 중국은 탈달러를 하려고 하는 나라고요. 트럼프는 반세계화지만 달러를 소화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탈달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근본이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축은 일단 ECNY라고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CBDC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오프라인 화폐 패권은 미국의 달러로 굳어져 있죠. 구도가. 근데 이 패권을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기축통화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중립성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중립적인 화폐로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이 달러 패권이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반미 국가들을 달러 유통망에서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공급망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러시아를 제외하니까 러시아가 3천억 달러 결제, 그 천연가스 결제 수출 금액을 못 받잖아요. 독일 등등으로부터. 그러니까 3천억 달러라는 자산이, 국가 자산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적성국인데 그럼 중국도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 재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바꿔야겠죠.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으로 바꿔놓는 거고 스위프트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달러 결제망에 상응하는 ECNY 결제망, 중국 자체의 어떤 결제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들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ECNY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에서의 어떤 패권을 지키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이번에 이제 지니어스법이 하원을 통과했고 곧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큼 1대1로 달러나 국채를 보유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달러 패권을 지키면서 디지털 통화 공급망에서도 ECNY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은 자체 결제망, 디지털 결제망의 어떤 담보물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그 테더 USDC나 USDT의 담보물은 지금 달러와 이제 국채잖아요. ECNY 담보물은 쉽게 해서 금인 거예요. 왜냐면 누가 중국 정부를 신뢰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쓰겠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 디지털 CNY는 사실 금으로 보장해 주는 거야. 니네가 이걸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망을 만들고 그거의 담보물로 금을 보유하는 건데, 그러면 근본이제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본이제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원래 트럼프도 근본이제로 회귀하려고 했어요. 달러가 자꾸 이제 그 세계화주의자들에 의해서 타락하니까 많이 발행이 돼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트럼프도 계속 일기 때 2016년부터 근본이제로 회귀하자. 그래서 실제로 근본이제 회귀에 대한 보고서까지 이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근본이제로 회귀한다는 거는 중국과 또 상충하잖아요. 중국이 금을 미국만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포트록스나 이런 곳에 8,000톤 정도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근데 중국 정부가 정부 보유량은 이제 미국의 상대가 안 되지만 중국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합하면은 미국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본이제 화폐 시대로 돌아가면 중국이 그 패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 보유량이 민간이나 정부를 합쳤을 때 더 많으니까. 그럼 결국 보유량의 싸움이거든요. 근본이제에서는 근보유량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중국이 근본이제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를 트럼프는 막으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근본이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프라인 근본이제는 중국이 지금 앞서서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난 디지털 근본이제로 가자. 그게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달러랑 국채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미국 국채하고 미국 달러를 못 믿으니까 자꾸 비트코인을 소비하는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야 지금 나 테더를 쓸 때 달러 담보물을 못 믿겠어.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가면 중국이 하려고 하는 근본이제도 무력화되고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는 금이 다 그냥 녹아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중국은 현재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중국 그 공산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채굴 거래를 다 금지해놓고 이번 5월 30일 날 개인의 보유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암암리의 개인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 정부도 시진핑도 그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용인했어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경쟁에 가면 비트코인도 보유 경쟁이 되니까, 홀딩 경쟁이 되니까. 근데 지금 그 중국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 보유 또 채굴 거래를 금지해 놓은 게 이거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중국 공산당들도 자기 정부를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전제 국가는 그 화폐가 장부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화폐가 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 금고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몰수당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 시대 때 화폐하고 지금 공산당 화폐하고 똑같아요. 황제가 몰수하면 그냥 그 화폐는 장부상에는 내 거로 돼 있지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장부상의 소유권과 실제 소유권이 일치하게끔 하는 화폐가 사실 좋은 화폐인데 지금 중국의 화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언제든지 공산당이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소유권과 장부상의 소유권과 실제 소유권이 일치하는 화폐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들은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해서 중국 정부가 몰수하지 못하게. 그럼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돈이 내 돈이었는데 이제 사유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리고 해외로 빼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자본 유출 때문에 싫은 거죠. 그러니까 통제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금지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구조가 다시 근본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금을 포함해서 근본이제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이 전체적인 그 기조를 중국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과 비트코인을 어쨌거나 더 많이 일단 무조건 보유를 해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게 녹아버리든 뭐 하든 일단은 보유 경쟁이니까. 그래서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암리에는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채굴업체들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실제로는 민간이 투자해 놓은 거지만 사실 그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비공식적이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충분히 추론 가능한 개연성이 있는 추론이죠.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은 공산당은 바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금지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겉다로 속다른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는 입장과 속내가. 비트코인을 금지한 거는 그걸 이제 행간 해석하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공산당 간부들이 미국 자산으로 위안화를 빼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안 하면 눈 감아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통제권 아래에 있는 것들은 눈 감아주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철저하게 금지하겠죠.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주장한 트럼프가 우호적으로 변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 어떤 거에 대한 입장은 기준은 그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비트코인이 나한테 이득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한테도 이득될 게 없고 근데 남들이 볼 때 그냥 트럼프도 사업가였으니까 주변에 다른 지인들이나 이제 월가 지인들을 만나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뭐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월가 지인들은 자기네들은 비트코인을 부정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뒤로는 BM도 JP모건도 JP모건 코인을 발행했는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되니까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주변의 전문가들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폰지 사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거 그냥 사기인가 보다 했죠. 그러니까 특히 또 대통령 때도 그 달러 패권에 위협되는 거야. 왜냐면 탈중앙화니까. 원래 화폐 패권이라는 거, 발행권이라는 거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건데 이거 발행권이 민간한테 있잖아. 가장 싫은 거예요, 정부는. 통화 정책을 내가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싫죠.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 모든 정부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이제 돌아섰지만 트럼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부, 200개국의 정부는 지금도 비트코인 싫죠. 왜냐하면 탈중앙화, 자기의 어떤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비트코인 싫어, 사기야 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게, 비트코인 좋은 거야.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은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트럼프한테 비트코인이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다시 말하면 트럼프 개인한테도 뭔가 이득이 되는 것 같고 가장 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무엇과 패권과 비트코인이 일치하는 어떤 접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다. 단순한 그냥 디지털 코드가 아니라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서사를 구성을 해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회를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내가 설득했어 아니면 트럼프는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였어 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동안에 쭉 전개됐던 어떤 과정들을 보면 페이팔 마피아라고 할 수 있는 피터 틸, 그러니까 페이팔 창립자이자 지금 이제 팔란티어 창립자죠. 피터 틸이 트럼프를 설득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피터 틸이 페이팔을 운영할 때 2020년부터 페이팔에서 그 PYUSD라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던 기관이 하나가 뭐냐면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라는 그 페이스북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거든요. 철퇴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월가 그 기득권 그 금융 세력들이 이제 로비를 해서 우리나라 따지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기업은 그 국세청에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또 이제 유럽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페이스북을 견제했죠. 왜냐면 공통의 전선인 거죠. 이게 페이스북 그 전 세계 인구 2억 명인가 10억 명이 쓴다는 건데 여기서 어떤 통화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한 국가 쉽게 해서 달러에 위협이 되는 통화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기축 통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그러면 중앙 정부 통화 발행권이 있는 유럽의 다른 정부들도 이거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한 기업이 갑자기 통화를 발행하겠다? 이거는 그 국가 권력이라는 엄중한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무슨 까부는 거잖아요. 쉽게 해서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라를 거의 죽였어요. 그래서 그 마크 저커버그는 통화를 발행하겠다는 거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순간 정부가 어떻게든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페이팔 마피아인 팔란티어 피터 틸도 사실은 똑같은 시기에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크 저커버그보다는 그 팔란티어의 그 피터 틸이 훨씬 더 교활한 경영자예요. 영리한,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이고. 근데 이제 마크 저커버그는 그냥 실리콘밸리의 그냥 그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그냥 똑똑한 친구였고, 피터 틸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무 감각이 있는 경영자인데 얘는 정치인들과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계속 수요하게 만드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력한 조력자 역할을 할 거다라는 서사를 만들어서 의회를 설득했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PYUSD 코인이 2023년에 발행이 됐어요. 승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 하려고 했던 것만큼 엄청난 파급력은 없지만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테더가 워낙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더나 서클처럼 그런 영향력은 없지만 그런 영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4세기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완전히 폰지 사기라고 했잖아요. 기독교가 처음 나왔을 때 예수가 처음에 포교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원하러 다닐 때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자기들한테 복종할 민중들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니까 이거는 패권의 위협이잖아요. 무조건 밟아놔야죠. 기독교를 밟았죠. 예수를 베드로 사주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400년이 지나서는 이런 기독교를 로마 황실이 받아들였어요. 국교로. 왜 그랬을까? 이미 기독교가 로마 황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민중들한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민중들은 내세가 그러니까 다시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내가 착한 일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서사가 힘을 주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선 고통받지만 내가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죽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내세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힘이 돼서 구원신앙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갑자기 자기 장수를 밀라노 시민들이 죽였어요. 어떤 그 행사장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져서. 그래서 밀라노 사람들을 한 1000명 정도를 학살을 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 프랑스 혁명처럼 부르주아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로마의 평민들, 노예들이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한테 달려가서 이제 황제를 이제 길로틴에 처형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혁명의 기운이 몰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딱 볼 때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밀라노 주교가 이제 기독교 주교니까 신권도 강화할 겸 거래를 한 거예요. 황제한테 기독교에 회개를 하면 내가 황제를 인정해 줄게. 그러면 회개하고 기독교인들한테 용서를 받는 거니까 그럼 다시 기독교인들이 너를 지지하고 우리 기독교 주교에서 이제 교황청에서 그때 교황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황청에서 너의 황실의 권한을 인정해 줄게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기독교가 황권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분노한 민중들이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독교가 이제는 나한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분노한 중산층이 있잖아요. 달러가 타락해서 내가 일자리를 잃었고 제조업 일자리가 다 중국으로 가고 세계화 때문에 몰락한 중산층들이 지금 90%가 분노해 있는데 이 분노한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달래는데 비트코인이 유용한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서사가 지금 몰락한 달러 반세계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면서 이 비트코인은 반세계화 화폐고 나는 다시 달러를 건강하게 하고 중산층을 되살릴게 라는 이 서사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트럼프는 언제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할까요?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기독교의 관계에서 봤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로마는 몰락했죠. 멸망했죠. 이탈리아는 지금 있지만 어쨌거나 로마 제국은 몰락했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는 전 세계 지금 제1대 종교가 됐잖아요. 로마를 근거지로 해서 교황청도 지금 로마에 있고. 그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자생력이 있느냐예요. 로마 황실은 민중의 지지를 계속 얻어야 되는 거죠. 정치 권력이라는 거는. 하지만 기독교라는 구원 신앙, 민중 신앙은 그냥 그 자체로 자생력이 있어요. 그 서사 자체가.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도 테오도시우스 황제처럼 전략적으로 유용하니까 채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유용하지 않을 때 버리겠죠. 테오도시우스 황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독교가 전략적으로 이용했으니까 국교로 삼았죠. 근데 전략적으로 만약에 황권 강화에 불리했더라면 언제든지 다시 또 탄압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게 이제는 교황청이 황권보다 더 강해진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를 다시 탄압할 수 있을까? 못하거든요. 왜냐면 자생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탄압하는 순간 한권은 다 약해질 거예요. 트럼프도 지금 전략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담보 자산이 되니까 달러 국채 이제 발행 수요처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피터 틸한테 굉장히 먼 시점까지 이 가치에 대해서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과외를 받았다고 봐요. 그럼 결국 비트코인 스탠다드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을 거예요. 발언이나 이제 정책들을 보면 결국은 준비 자산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거는 결국은 근본이제에서 비트코인 본위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이제 근본이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 안목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건데 1차적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국채 수요처를 만드는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진영을 받아들인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달러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반달러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럼 어느 순간에 미국의 화폐는 달러인데 비트코인이 또는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위협한다. 그러면 그게 트럼프 때에서 그렇게 될지 뭐 아니면 더 먼 미래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집권 세력이 우리 더 이상 비트코인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피터 틸의 전략은 굉장히 교묘했던 거예요. 원래 모든 혁명 세력들의 혁명의 씨앗은 어떤 서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득권들한테 유용하다는 서사를 만들어서 일단 씨앗을 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되는 순간에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이미 내리고 있고 자생력이 있고 이제 민주들한테 훨씬 더 강한 서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나 또는 트럼프 이후의 집권 세력들, 미국의 집권 세력들은 판단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 미국의 패권이,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패권이 중요한 거지 그 패권의 수단이지 달러 패권은. 그러면 지금 미국의 패권이 달러 때문인 거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인 거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때문인 거냐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달러냐 암호화폐냐에서 달러에 대한 의리나 이런 건 없죠. 달러가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되니까 달러인 거지. 그럼 그때 가서 어떤 서사가 그럼 미국의 패권이라는 거는 암호화폐에서 오는 거야. 비트코인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이제에서 패권은 금에서 오는 거지 달러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는 근본이제 화폐의 어떤 보관 증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통 증서인 거지 실제로 근원 자산은 금인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근원 자산은 달러인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달러에서 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이 가치는 달러에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하고 달라요. 왜냐면은 많은 화폐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 분들 중에 유력 매체에서조차도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근본이제의 회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100%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본이제로 돌아가자라는 거는 지금 법정화폐 달러의 어떤 발행권 남발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희소한 자산을 근원으로 한 보관 증서로서의 어떤 화폐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담보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담보물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본이제하고 담보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근본이제하고 유사한 건 아니에요. 그 담보물이 신뢰도가 있는 거냐 희소한 가치가 있는 거냐인데 달러를 믿지 못해서 근본이제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 근원자산 담보물이 달러예요. 그럼 그 담보물도 못 믿는 자산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때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럼 사람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테더한테 가면은 달러나 국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달러랑 국채를 못 믿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자가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테더한테 요구할 거예요. 우리는 달러랑 국채를 못 믿겠어. 니네가 이거 담보물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이거 내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쯤 가면 비트코인으로 담보물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미국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결합이지 비트코인과 달러 간의 결합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달러가 됐으니까 그 대응되는 자산 개념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오겠죠. 그럼 달러를 몰아내고 이제 비트코인 준비자산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자가 무서워서 사자랑 싸울 수 있는 내 편인 호랑이를 방에 들였는데 사자를 몰아내고 나니까 호랑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럼 내가 호랑이를 몰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호랑이를 무찌를 수 있는 곰을 내가 데려다가 놓기 전에는 못 몰아내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내가 비트코인이 싫어서 비트코인을 몰아내려면 달러님이 타락했고 그보다 훨씬 강력한 뭔가를 갖고 와야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로서 대안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화폐의 궁극적인 가치는 실물 자산의 가치하고 동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거든요. 연간. 그럼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의 가치는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면 30조 달러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화폐의 가치를 실물이라고 해놓고 또 화폐로 환산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30조 달러라는 GDP가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100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미국의 GDP가 그냥 연간 테슬라 100대야. 미국에서 모든 생산하는 모든 실물이 연간 테슬라 100대예요. 그러면은 그 화폐가 30조 달러다 그러면 테슬라 100대가 30조 달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30조 달러로 하지 말고 테슬라 100대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 30조 달러의 가치는 테슬라 100대인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GDP가 100조 달러가 연간 100조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100조 달러를 테슬라 300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갔을 때 그 당시 유통되는 모든 화폐의 가치는 테슬라 100대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달러와 금의 역할을 다 대체한다, 100% 대체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비트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때 GDP 100조 달러인 거예요. 말을 제가 꽈서 더 어려워졌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GDP가 100조 달러다. 그러면 이 100조 달러가 현재 화폐 가치예요. 근데 이게 달러로 환산됐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100조 달러라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좀 웃기지만.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 바뀌었다. 그럼 현재 GDP가 100조 달러니까 이 모든 실물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라는 시대가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100조 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100조 달러 나누기 2,000명 그게 되는 거죠, 대략. 그럼 이제 얼마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계산 안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한 가지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달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폐 있잖아요. 달러는 지폐. 근데 달러 시스템의 가치가 있어요. 달러는 100조 달러인데 이 달러 시스템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망도 있고 월가의 부동산들은 있고 또 런던에 또 금융 도시가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의도나 이제 을지로가 있겠죠. 화폐 제도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들, 시스템들, 컴퓨터들, 부동산들 이 시스템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시스템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달러 플러스 스위프트 망이 직관적으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이면서 동시에 화폐 유통망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금융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때가 되면 부동산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러면 일단 맨하탄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것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앞으로. 그리고 런던 금융도시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여의도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을지로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고요. 이거는 누구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화폐 구매력만 계산했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백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트코인 콜론 P2P 일렉트로닉 캐시 끝에 제일 끝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캐시라고 왜 안 끝내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굳이 P2P 일렉트로닉 캐시 제가 지금 캐시보다 더 중요한 게 금융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캐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캐시를 만든 게 아니라 캐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캐시 시스템이에요. 캐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시스템 안에 달러라는 지폐는 극히 일부인 거예요. 전 세계 캐시 시스템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극히 일부의 가치만을 지금 환산해서 100조 달러 나누기 2천만 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인데 이거는 극히 일부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